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독자께서 요청하신 두산중공업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종목 분석 영상입니다. 네, 현재 코카의 관심 종목이 아니더라도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종목 중 구독자께서 요청이 있을 경우 시간이 허락하면 분석 영상을 준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대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며 5월을 종료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과 외인의 매수세로 지수가 상승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상승하면 개인이 파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오늘 특히 코스피는 개인이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두 종목만 약 3,224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749억 순매도를 보인 셈인데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시황 및 ADL 잠시 살펴보고 구독자 신청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관리하는 노트부터 한번 보시면서 ADR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종목수가 두 시장 모두 다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다 많았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ADR 지표는 다 양수 값을 냈는데요. 일단 지수도 양시장 다 상승세를 보였고요. 에너지 값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틀, 코스피는 이틀, 코스닥은 3일 정도 계속 강한 상승의 에너지 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점 만점으로 코스피는 8점 정도, 코스닥도 8점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하는 그 10점 만점의 점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저는 이제 이럴 경우에는 현금을 한 20% 정도 비중, 나머지 80%는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정확하게 딱 맞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충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양시장 모두 소형주 위주의 상승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중대형 주들은 그렇게 크게 상승했다기보다는 소형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을 크게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ADR 지표 잠깐 보시면은요, 우선 ADL부터 한번 볼게요. 자, ADL은 통합해서 보시면은 지금 그동안 계속 안 좋은 모습을 쭉 하락세로 보였는데 최근에 지금 연속 한 4일 동안 상승을 모습을 보여서 전 고점에 살짝 멈췄던 전 고점을 돌파하는 에너지 값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걸 쉬지 않고 실질적인 전 고점을 완전히 돌파하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는 파동이 나와서 추세적으로 상방을 만들어야만 본격적으로 좀 안정스러운 지수적인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안정스러운 상승의 추세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렸다기보다는 상승 추세로 돌리기 위한 첫 번째 과정 정도는 통과했다. 그러니까 전 고점 정도를 살짝 통과한, 그죠? 돌파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전 고점까지는 조금 이격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돌파해야 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 추세선, 그죠? 이 상승 추세선도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최소한 이 상승 추세선만이라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실질적으로 상승의 에너지 값으로, 상승의 추세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올라준 것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 계속 여기서 더 하락,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세로 이어져서 전저점 돌파하면 완연한 하락 추세로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다행스럽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ADR 지표 한번 보면요, ADR 21 이동 평균을 보면 거래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 한 87 정도를 저점 찍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네, 제가 보통 85에서 80 정도 구간이면 과매
정도권이다. 보통 이 부분에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죠.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고 87 정도쯤에서 지금 상승파를 보이고 있는 모습. 현재는 105 정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올라갈 때는 125 또는 130 이 구간대가 상승의 과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정도 선에서 보통 또 하방으로 변환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승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더 상승의 그 에너지가 더 강할 수 있겠다라고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74 정도까지 아주 저점을 깊이 찍었죠. 전 저점들도 보면 74 정도에서 많이 지지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74를 지지를 받고 현재 약 한 97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120 또는 125 구간에서 과매수권이 형성되는데요. 참고로 전 고점이 한 112 정도 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12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에너지 여력이 있다. 그래서 코스닥도 아마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해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양대 지수가 다 올랐죠. 양대 지수를 올린 주체가 누구냐면 개인하고 외인이었습니다. 물론 외인들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선물을 조금 팔았죠.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외인들이 상승세에 진입한다. 쉽게 말해서 수급이 순매수세로 들어와서 지수를 상승세로 계속 유지한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조금 더 확인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재밌는 것은 개인들이 오늘 사실 순매수를 보였단 말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지수가 오르면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순매도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그게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장이 올랐다 내렸다 그리고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개인들이 많이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해서 오늘 제가 투자 잠정을 확정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오늘 개인들이 특히 어떤 종목을 많이 샀냐면은 삼성 SDI를 오늘 제일 많이 순매수를 보였고요. 192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을 1300억 정도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거의 32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전체적인 통계로는 개인들이 순매수 금액이 2476억이니까 사실은 이거를 빼면 오늘은 한 749억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749억의 순매도를 보인 셈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개인들이 왜 이렇게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을 많이 샀을까?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 오늘 마이너스 3.91%로 좀 제법 큰 음봉을 보였죠. 이 종목이 그 평상시에 그 상승 하락의 그 퍼센테이지에 비해서는 조금 큰 폭의 음봉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잠깐 그 차트를 한번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삼성 SDI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인데요. 오늘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드를 발생했죠. 일간 스토캐스틱이. 그리고 최근에 조금 올랐다가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전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다시 이제 밀리면서 데드를 발생시켰는데 재밌는 것은 주간도 데드가 났어요. 주간 에너지도 데드를 났고 월간, 연간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오늘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다. 전 너무 안 좋게 봅니다. 너무 안 좋게 봐요. 조금 더 조정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기회를 엿봐도 늦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개인들이 오늘 열광하면서 샀는지 그동안 삼성 SDI가 잘 가는 종목이었잖아요. 그 2차 전지 배터리에 관련된 K 배터리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삼성 SDI를 좋게 봤는데 삼성 SDI가 그렇게 많이 오를 때는 사지 못하다가 이제 금액이 떨어지니까 우리 개인들이 지금 계속 매수세를 늘리고 있단 말이죠. 늘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 모습이 지금 너무 안 좋아 보인다. 지금 레벨 이제 물론 레벨 단 큰 전체 레벨 단으로서는 아직까지 뭐 훼손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레벨 단 상단이 지금 무너지고 하단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 물론 밑에 241선이 지지해 줄 것이라는 큰 믿음이 있어요. 저도 믿음이 있어서 차라리 241선에 좀 더 근접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만약에 사고 싶으시다면 삼성 SDI를 꼭 사고 싶다면 이런 기회를 활용하는 게 마치 지금은 너무 어정쩡한 위치에서 지금 개인들이 너무 과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많이 또 산 종목이 SK 이노베이션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K 배터리. 사실은 오늘 삼성 SDI의 외국인 어디였더라? 그 어디였죠? 그 잠깐만요. 아까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삼성 SDI가 지금 오늘 크레딧 CS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 CS가 오늘 뭐 좀 안 좋게 리포트를 했어요. JP 모간도 안 좋게 보고 있고 모건 스탠리도 안 좋게 보고 있고 하면서 사실상 매도 보고서를 내버리면서 며칠 전에 LG화학 그 다음에 오늘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사실상 한국의 그 배터리 3사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공매도도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삼성 SDI도 지금 공매도를 오늘도 많이 붙여넣었고요. 그죠? 그리고 외인 기관 모두 큰 매도세를 만들어냈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은 SK 이노베이션도 공매도가 오늘 만만치 않았네, 그죠? 공매도를 많이 때리면서 지금 외인 그다음에 기관 양쪽에서 다 아주 강한 순매도를 보였는데 그 물량을 오늘 개인들이 다 받아내면서 지수가 오늘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순매수를 보였다. 그런 모습을 이 SK 이노베이션과 그 다음에 삼성 SDI에서 보여줬는데 스토캐스틱 값적으로는 지금 접근하는 위치가 아닌데 지금 우리 개인들이 접근하는 모습이 좀 보여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기다렸다가 바로 이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로 이게 인내거든요. 인내. 분명히 제가 이 종목을 사고 싶더라도 그 종목이 어느 정도 매도가 나와서 어느 정도 과매도권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과매도권을 벗어났을 때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사는 물량들이 계속 더 하락하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냐면 자꾸만 그 물타기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그게 참 오늘 안타까운 일이고 또 개인들이 너무 많이 물량을 이 두 종목에만 썰어 담았는데 3천억 이상을 썰어 담았다는 것은 참 많이 물량을 두 종목에만 썰어 담았잖아요. 정말 안 좋게 보이는데 어쨌든 뭐 객관론적인 이야기가 돼버리지만 어쨌든 조금 안 좋은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수급이 조금 이상하게 개인이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상은 순매도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상황에서 일단 우리 코카 구독자분께서 종목을 또 한번 요청해 주셨는데요. 저도 평상시 관심이 있는 종목이라 또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편입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또 늘상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실적을 심화 학습하는 의미로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은 지금 레벨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레벨업에 들어간 지가 지난 5월 26일부터 레벨업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구간으로 들어가서 솔직히 저는 두산중공업이 없지만 우리 구독자께서 요청하신 분은 이 종목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요청을 하셨겠죠. 그래서 상당히 부러운 지금 그런 종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축하드리고 지금 계속해서 레벨 상승을 보이고 레벨업을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절대 파시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늘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동반됐죠. 그죠?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터지면서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일단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이걸 다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결국에는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3층 구간의 바닥 그죠? 17,500원, 17,600원 정도 선을 지켜준다면 일단 매매를 하시지 마시고 지켜보시고 금액이 좀 떨어져서 17,500원 단을 훼손한다. 장 마감 때 훼손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물량을 익절을 하시면서 빠져나오셔도 된다. 다만 전체 물량을 파시지 마시고요.
전체 만약에 6유닛을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서 1 또는 2유닛만 그냥 기념하는 의미로서 익절을 하셔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어느 정도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레벨업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또 설사 여기서 조정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일단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어떤 테마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마를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자, 테마 보시면은 원자력이 지금 이번 주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처음으로 상위 10위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67, 80등, 67등, 35등, 42등, 22등 하다가 이제 12등 들어왔고요. 오늘도 또 한 단계 올라서 11등까지 지금 순위가 보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표상도 보시면은 지금 전부 다 골든이 나 있는 상태고 정배열의 입장이 있다. 그죠? 단기가 가장 106, 그다음에 11선이 95.33, 그다음에 21선이 78점, 그리고 오늘 115.6이니까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 원자력의 한번 섹터 차트를 보시면은 뭐 겁나죠, 아찔하죠, 그죠?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올해 3월 달에 쭉 한번 보여줬고요. 4월 달에는 조정파를 한번 보였고 또 다시 제2파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엘리어트 파동이 눈으로 봐도 1, 2, 3파째다. 그래서 3파째는 가장 강하고 가장 길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겁나서 내릴 필요, 뭐 오늘 외인이간 기관이 너무 팔았어요, 나는 그래서 무서워서 내릴래요, 절대 그러실 필요는 없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레벨업이 끝나고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바뀌었을 때는 기념적으로 현금화를 조금 시켰다가 조금 더 조정세가 나오면 다시 물량을 더 모아서 그 다음 상승을 또 한번 노려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현금화하는 그런 기분을 또 한번 느낄 수 있거든요. 무조건 다 들고 가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때 조금이라도 현금화 할 걸 하는 또 그런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은 워낙 간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리스크를 거기서 한번 줄여줬다가 가는 것도 괜찮다. 그런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물량을 정리했다가 조금 더 눌려질 때 다시 한번 물량을 타도 괜찮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일단 이 섹터 지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원자력 섹터는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잘 한번 적어두세요. 17,600원 정도, 17,550, 정확하게는 17,583원인데요. 그냥 뭐 대충 17,600원 정도 선에 지키지 못하고 이탈될 때 그때는 일부 물량을 잠깐 익절하시고 다시 물량이 조금 떨어져서,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떨어져서 2천 중간 부근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물량을 더 모으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노리고 혹시 22,000원을 돌파하고 올라갈 때 또 한 번 더 물량을 노리고 그리고 나서 레벨업을 기대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된다. 지금은 레벨업이니까 절대적으로 섣불리 매매하시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설사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더라도 그래도 이럴 때는 한번 꾸준히 한번 기다리고 가져가보는 배짱, 가져가보는 인내, 그래야만 수익률이 더 커집니다. 이런 경우가 잘 나타나질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 지금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았다고요. 그죠? 이렇게 한번 보여줬다가 좀 쉬고 또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월달, 3월달에는 보세요.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은 계속 레벨 다운, 레벨 다운, 레벨 다운 세 번이나 연속했죠. 물론 점점 그 레벨 다운 되면서 점점 그 폭이 좁아들어서 그 다음에 레벨 상승을 이끌었고 오늘 또 한 번 레벨업을 이끌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일단 원자력이 이슈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원자력은 문정부 들어서 계속 이 원자력을 계속 이렇게 안 좋게 없애고 뭐 원전을 폐쇄하고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제일 직격탄을 받았던 것이 바로 두산중공업이었죠. 두산중공업이 결국 원자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그 비중이 크게 핵심적으로 이끌어져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런 회사가 좀 직격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재밌는 것은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전년 동기 1분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전년에는 565억의 영업이익인데
올해는 3,721억이에요. 물론 매출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든 영업이익 자체가 쉽게 말해서 마진을 더 크게 남길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단기 순이익도 작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는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가 있죠? 바로 ROE. ROE도 지금 10%를 넘겨버렸어요. 작년에는 마이너스 69%대였는데 올해 10%를 넘겼고 EPS도 작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는 281원의 그런 흑자를 보는 모습까지 보였고요. 영업이익률도 9%대. 이런 장치 산업이 영업이익률을 9.29% 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 더 알아봐야 되겠죠.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익도 마진도 많이 남기는 그런 일을 만들어냈다. 이건 정말 비단 원자력이라는 테마가 붙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기업은 관심을 갖고 접근하기에 충분한 종목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2분기도 지켜봐야 되고 3분기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2분기가 혹시 1분기에 너무 과하게 끌어올린 기저효과로 또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컨센서스가 없잖아요. 그죠? 컨센서스가 없다는 그런 좀 깜깜이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그때그때 잘 확인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괜찮다. 그리고 현재 테마가 붙어줬기 때문에 특별하게 걱정하지 않고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에너지 차트적으로도 지금 과매수권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더라도 주간 스토캐스틱이 훼손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일간 스토캐스틱이 데드가 한 번 정도 날 때 또는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변환할 때 잠깐 잘라줬다가 다시 조정받을 때 주간 스토캐스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재니즘에서 오히려 물량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황이라는 것이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너무 고집해서 가면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테마적인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신다면 지금 원자력 섹터를 한번 보시면은요. 원자력 섹터를 보시면은 지난주 데이터인데요. 아직 오늘 데이터로 살짝 바뀌었네요. 오늘 데이터로는 두산중공업이 지난주 2위였는데 오늘로는 지금 2위로 다시 올라섰어요. 원래는 1위가 에너토크라는 기업이었는데 지금 두산중공업이 사실상 452점, 그러니까 52주 저가 대비 452%를 올렸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또 이제 아마 아직 물론 뭐 화수 목금 남았지만 지금 추세로라면은 아마 이번 주 집계로는 아마 1위를 섹터 내 1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보유하고 계신 구독자분 부럽습니다. 축하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계속 잘 이끌어 가시는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레벨업에 진행하지는 못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레벨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벨단이 상당히 큰 폭의 레벨단이에요. 큰 폭의 레벨단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보통 레벨단을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상단을 이용하든 하단을 이용하든 이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밌는 부분이 보통 이 상단, 그러니까 이 전체 레벨단의 중앙 부분이죠. 정확하게 금액이 46,650원, 27,600원, 37,125원. 제가 그냥 아예 선을 하나 그어 놓을게요. 37,125원이 이 레벨단의 중간값이다. 그죠? 자, 이 레벨단, 전체 레벨단에서 중간값이 37,125원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37,125원을 안 무너뜨렸어요. 물론 뭐 잠깐 이탈하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37,125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레벨단의 중앙 부분을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이 레벨단에서 신규 진입을 원하신다면 레벨단의 중간 부분인 2층 중심 부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매수하시기에 좋은 가격대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서 여기를 잘 지켜주면 그 방향성은 상향으로 갈 수 있고요. 여기서 샀는데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은 레벨단 하단까지 무너질 확률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샀을 때는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가장 고점에 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다. 더 이상 물타기를 한다든지 할 게 아니라 여기 사이에서 잘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올라오는 쪽으로 에너지 값이 전환됐을 때 차라리 물을 타거나 물량을 비중을 늘리더라도 그때 늘리는 것이지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 동안에는 절대 늘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3층, 2층, 1층 구간에서 적절한 비율로 두 유닛 사라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무조건 떨어질 때 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보시면은 중앙선을 잘 지키고 다시 레벨단을 뚫고 올라가는, 그죠? 이날이 언제였죠? 강한 장대 양봉 만든 날이 5월 25일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붙었어요. 그죠?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붙었고 특히 외인들의 외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물론 기관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러는 상황으로 레벨업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만약에 물량을 이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때 마지막 베팅을 한번 할 수도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이때 베팅을 하시고 이 레벨단 상단인 46,650원을 잘 지켜주는 선에서 유지된다면 계속해서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아직까지 46,650원을 종가상 기준으로 봤을 때 훼손당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훼손된다면 조금 하락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물량을 조금 줄이면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사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금 이익을 보고 있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아주 작은 수준의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 물량 줄이셔야 돼요. 이 하단을 뚫고 내려오는 것이 포착되고 그 힘이 조금 강해진다면 반드시 물량을 줄이셨다가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새로 힘을 받을 때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팔고 사고를 정말 자주 해야 될 상황에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너 팔았으니까 끝. 나는 다시 안 살 거야. 나는 샀으니까 안 팔아. 이런 한 방향으로 너무 베팅을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버릇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판단했을 때 46,650원을 지켜줄 거야. 이때 물량을 확보하신 분들이 좀 더 지켜보다가 더 올라가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지, 기대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기대대로 되지 않고 떨어지면 그때는 물량을 좀 줄이셔야 된다. 줄이셨다가 다시 한번 2층 중간 구간에 있는 수준까지 떨어지더라도 그 구간에서 인내를 하고 있다가 좋은 타이밍, 기술적으로 좋은 타이밍이 나왔을 때 다시 재공략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하루 떨어졌다가 하루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 떨어질 때 너무 급하게 파신 분들은 다시 올라갈 때 다시 또 살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트레이딩 전략에서 먹힌다는 거예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시면 그만큼 손해가 됩니다. 롱텀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추세 매매 투자하시는 분들, 추세 매매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의 입장이 다릅니다. 정말 어떤 구간별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그때 기술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위험을 노출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레벨업을 실패하고 떨어지면요, 하염없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레벨단 밑에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몇 프로? 50대 50이에요. 절대 장담하지 마시라고요. 어느 누가 올라간다고 장담하더라도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알 수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냥 50대 50으로 믿으세요. 50대 50으로 생각하고 50대 50으로 전략을 세우시고 따라가시면 되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다시 상승의 기운을 조금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조정세에 대한 거래대금이 확 줄고 있고요. 또 그 구간 동안에 외인이나 기관들이 거의 이탈이 거의 없는 상황, 그죠? 보스티안 지수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세력들이 이탈되고 있는 그 어떤 내용이 포착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여기에서 잘 관리하시고 레벨업을 노리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네, 그렇게 믿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테마에 걸려 있어요. 여러 테마에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걸려 있는 것이 항공기 우주 테마입니다. 항공기 우주 테마. 그 외에도 이제 그 군사 방위 산업 쪽에도 테마가 잡혀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우주 섹터,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에 32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32위를 했는데 그 전주는 37위로 지금 4계단 정도 올랐고요. 5일선, 11선 정배열되어 있고요. 다만 오늘 조금 오늘 오늘의 지표가 조금은 5일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여전히 좋아 보인다. 섹터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쭉 있었죠. 아이고 이게 아니고 이틀을 이용할게. 하락 추세선이 쭉 이렇게 있었고요. 이 하락 추세선을 이날 약 한 5월 10일 정도쯤에 돌파를 한번 시도했고 결국 돌파를 했네요. 그죠? 5월 한 14일경에 돌파해서 지금 하락 추세선을 좀 벗긴. 사실은 2월 중순부터 이제 고점 찍고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방향이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 방향을 바뀌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상승 추세선도 이런 상승 추세선도 이제 잘 지지하고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항공기 우주 섹터도 좋은 상승의 에너지 값으로 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선을 잘 무너뜨리지 않고 잘 지켜만 준다면 이 섹터도 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우주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은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주 기준으로 4위를 전체 11종목을 그 섹터에 담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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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 5위, 4위 정도의 힘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도 계속 4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52주 저가 대비 현재 104.81% 상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섹터 내에서도 상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에너지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자, 주간 스토캐스틱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월간, 연간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간 스토캐스틱이 상승파를 한번 만들었고 하락을 했다가 50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했거든요. 이럴 때는 강한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강한 에너지가 한번 나와서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었던 거고요. 그 장대 양봉이 결국 이 에너지 값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값 덕분에 지금 주간 스토캐스틱은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오늘로 데드가 이틀째 났죠. 데드가 이틀째 났고 데드가 3일째 나면서 50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하면 이제 저점은 더 낮아지는 거게 되겠죠. 고점도 조금 낮아진 부분이 돼서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어느 정도 그 과매도권으로 내려왔을 때 쉽게 말해서 전 저점 부근인 한 20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주간 스토캐스틱이 크게 훼손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물량 더 늘려도 된다. 그때쯤 되면 일봉 차트 상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레벨단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레벨단 밑으로 떨어질 때 레벨단 밑으로 떨어지는 첫 번째 또는 이튿날째 데드가 발생할 때는 저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다시 스토캐스틱 차트로 갔으면 이틀째. 사실은 오늘이 이틀째였네요. 오늘 사실은 물량을 조금 줄여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마 장중에 46,650원 이탈할 때 지금 밑꼬리를 달긴 했는데 그때 아마 파셨어도 됐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차트는 보여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종가상으로는 46,800원으로 그 가격은 지켰으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이틀째는 통과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스토캐스틱 창으로는.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밑에 과매도권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추가로 조금 더 매집을 하셔도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조금 더 떨어져서 20일 이동평균 부근이나 50일 이동평균 부근 내지는 아마 매물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 왔을 때부터 요 레벨단 중앙 부근 요 구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해도 될 수 있는, 만약에 물량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으신 분이라면 매집을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 그렇게 믿고 가져가셔도 좋을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 모두 두산종목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두 종목 모두 좋은 에너지 값의 방향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 구독자분들께서 종목을 한번 리뷰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지만 한편으로 부럽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만큼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고 관리하면서 비중 조절 잘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마지막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이것도 뭐 무지 좋습니다. 그죠? 네. 지금 우선 연간으로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2018년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밑에 있는 EPS EPS는 조금 뭐 답보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올해 예상은 또 더 올라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을 수 있고요. 올해 예상이 더 상승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부터 출발이 좋아야겠죠. 그죠? 1분기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전년 동기는 32억을 벌었는데 659억. 물론 매출의 큰 성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매출도 늘어났지만 매출의 성장만큼 퍼센테이지의 성장만큼 비교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훨씬 많이 성장을 했죠. 그죠? 영업이익이 훨씬 많이 성장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ROE도 10%대를 넘기면서 1분기 실적이 너무너무 좋게 나왔다. 그죠?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말은 결국 1월, 2월, 3월에 주가 동향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잠깐 후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2분기도 702억인데 796억 정도. 그죠?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1분기만큼의 성장력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EPS도 729원에서 884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컨센서스를 계속 꾸준히 점검하세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무리 늦어도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컨센서스의 변화 추이를 계속 확인하세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점점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확인하면서 점검해서 해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되고, 그렇다면 1월, 2월, 3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알 수 있었던 정보력이 빠른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월, 11월, 12월 작년 4분기 대비 어떻게 해요?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게 그냥 상승한 게 아닙니다. 이 상승은요, 이미 내부자들이 충분히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고급 정보가 먼저 흘러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우리 개인들이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 추세의 상황을 봐서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1, 2, 3 지났고 4, 5, 6이 2분기죠. 2분기도 실적이 좋다면 2분기에도 분명히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야겠죠.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5월달에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테마가 형성됐든 어떤 재료가 나왔든 뉴스가 나왔든 어떤 이유였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2분기도 실적이 예상대로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구나라는 걸 반영하는 결과예요. 여기에 이미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실적이. 그죠? 작년에 1월, 2월, 3월 보시자고요. 작년 1월, 2월, 3월 위치가 이렇잖아요. 물론 작년 1월, 3월, 2월, 3월에는 코로나라는 특이한 변수가 발생하긴 했지만 1월, 2월, 3월 이렇게 안 좋았던 모습, 4월, 5월, 6월, 2분기 때도 이런 모습인 거에 비하면 충분히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잖아요. 왜? 실적이 좋아지니까. 실적대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 펀더멘탈의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 만약에 못 올라갔다? 그러면 반드시 추후에라도 그게 반영된다라는 그런 정의, 절대적인 정의입니다. 그건 정확한 시기를 맞추지 못할 뿐이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맞아지는 것이 주가의 생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작년 대비 몇 프로 상승했는지, 실질적으로 얼마가 상승했는지를 잘 모니터링하고 비교하시는 것. 제가 기본적 분석 때 그걸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노트 한 엑셀 같은 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두산중공업은 제가 관심 종목에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매번 실적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관심 종목만 해도 그 200종목 이상을 거의 업데이트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해요. 하지만 두산중공업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제가 적당한 기회에 저희 관심 종목으로 편입된다면 저도 이제 정확하게 실적을 관리하겠죠. 지금은 제가 그런 실적을 관리한 노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심지어는 특징 주가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계략적인 내용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실적이 좋구나. 2분기 실적도 좋구나. 3분기 실적 조금 떨어지네. 4분기가 더 떨어지네. 그러면 언제부터 조심해야 될까요? 이제 6월, 7월, 8월 갈수록 조금씩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죠? 컨센서스만 가지고 봤을 때, 컨센서스는 늘 변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6개월 후의 컨센서스를 지 아무리 뛰어난 그 애널리스트더라도 100% 맞출 수가 없죠. 네,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맞추냐고요. 기업 환경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장담해요. 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6개월 후는 이런 식의 전망이 된다는 수준이지, 점점 6개월에 가면 갈수록 그 기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데이터가 많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실적을 확인하고 컨센서스를 또 확인하고, 그게 바로 공부입니다. 그게 확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그죠? 추세 추종하는 트레이더를 하더라도 그걸 하지 않고서는 너무너무 어두운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거라도 있어야 저기 빛이 있구나, 등대라고 생각하고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확인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두산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 분, 특히 뭐 두산중공업은 뭐 걱정할 거 전혀 없을 것 같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중요한 구간대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이틀 정도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고 좋은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